안녕하십니까. 또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년이 돼서 각자 삶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또 하루하루가 바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방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적은 관계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요. 그나마 평화통일연합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랄까 또 민단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날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아낌없이 보기 때문에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은 단 한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계속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화통일연합에 대해서 어떤 단체냐 하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은 역시 그 평화통일연합은 그 교포들하고 많은 교류를 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교포 세계에는 민당과 족청령이 있고 도민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에 비하면은 작고 가장 연령적으로 횟수가 가장 작은 단체이지만 이 단체가 그래도 그분들을 뭔가 도와줄 수가 있고 또 배워가면서 또 활동을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평화통일연합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가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함께 건강하게 그리고 밝은 사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고민하면서 활동하는 단체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즐거움이 없죠. 그래서 하루에 식사하고 난 뒤에는 30분씩 걸으면은 11가지의 유익한 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먹고 참 연세가 들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이에 맞춰서 이제 30분 정도 걸으시면은 건강이 유지되고 발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이나 나나 알지만은 잘 실천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아니면 손주와 그리고 아는 분들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0분만 걸으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가지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롯데 창업을 하셨던 신격호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9일 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참 껌으로부터 시작해서 식품이나 여러 가지 호텔 업계까지 하기까지 참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참 큰 일을 하셨고 수고하셨는데 마음속으로 참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나라에 가서라도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그 우한 폐렴이 병이 이제 들어와서 많은 걱정거리가 됩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하여튼 중국에서 뭐가 도왔다 이러면 큰일이 나죠. 그래서 이 폐렴이 참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관광객 문제, 또 일본도 관광객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우리들이 항상 건강을 조심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움직여야겠다 하는 생각하고 있고요. 반드시 누군가 악수를 하면 손도 씻고, 그리고 이게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평동 회원들이 건강해야 우리 한학자 총재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고, 또 한학자 총재님을 통해서 국제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그 뉴스 민단 신문에 보면은 여건희 단장님께서 3개의 다리를 놓자고 하셨습니다. 한일의 우호의 한일 간에 긴장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단체가 되자는 것과 동포 간의 차세대와의 다리, 신년회에 가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세대를 잘 우리가 관리하고 교육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다리가 되자, 우리가 전쟁이나 무력을 통해서 통일되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민족이 모이고 또 주변국도 좋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평화 정착으로서 누구 하나 죽지 않고 피해받지 않고 그런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건희 단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또 1월 10일에는 제가 제1번 대한민국 중앙본부 신년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민단 중앙본부 단장이신 여건희 단장님과 남감표 주일본 한국 대사관, 그리고 강창일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4명, 제동포 재단에서 한 분이 오시고요. 일본에서도 자민당 의원이 3명, 가무라 의원에 3명, 그러니까 4명이 오시고요. 고메이도에서도 이누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8명이 오시고, 리켄 민주도에서도 가예라 의원을 포함해서 6명이 오시고, 국민민주당에서도 마시코란 분이 오시고요. 일본 공산당에서 가사이 의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에서도 후쿠시마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일본 국회의원들도 오고 한국 국회의원들도 오고 이 민단 신년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신부에서는 인권교회 협회 교토 협의체 주최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유치원이나 이런 무상 교육 문제를 놓고 이제 조청년계에서도 일본 정부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아베 정부에서도 지난해 이런 부분, 유치원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한 문제를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쌍방에 잘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 사니까 일본 룰을 지키면서 조청년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 나라에 어떤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교토 중고생들이 앞길을 하고 있는 거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이렇게 해서 고코로노 기조 치유하는 것이라는 그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피해를 받았으니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했는데 그렇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오늘날 의사가 되기까지 그 여러 가지 일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포들이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있으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매주에 한 번씩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8일 날은 정찬호 바이올리니스트 집에 가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게 뭐 가고파나 물밑에 봉숭아나 이런 것을 해석하면서 이제 한일 관계나 그리고 독립군 운동한 사람들에 대한 비하에 대한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그 가사 속에서 울려 퍼진 그 내용을 해설해 주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의 남편이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만부석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실하고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민족과 한국의 관계가 있지만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때 제가 만난 분이 진찬현이라고 그분이 계시는데 세계의 바이올린의 5개 부분을 석권하신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미망인 이 남이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만들 때의 신경과 바이올린을 만들면 마지막에 금토 작업을 음악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때 이남이상이 그러한 부분을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무것도 없는 세계 속에서 참 음악을 통해 대한민국을 알린 이런 교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 수상을 하셨죠. 어쨌든 또 그리고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1등 서기관 또 이날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노 20일 날은 이시모리 각본가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한때 일본에서 옥구리 비도라 해서 한국말로 하면은 장의사 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는데 그때 심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가정연합의 그 어떤 진리를 공부하고 싶다 해서 원리 강론을 전달했습니다. 참 이분은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때 무대의 배경은 히비키 패밀리가 가부키로 공연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통일 사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통일 사상에 입각해서 글을 한번 써보겠다고 합니다. 이분은 유명한 드라마 작가이기 때문에 이분의 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전 천황의 아버지께서는 꼭 녹화하고 외국 갔다 와서는 그것을 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은 그 양돈준 회장님께서 그 제일동포에 대한 이야기, 제일동포가 이 일본에 와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것을 일본 유식자들에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 사진을 같이 찍고 또 하동회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우리 평통을 중심에서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민단하고 또 저청년 쪽하고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것을 놓고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제일동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와이에 갔다 왔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큰 넓은 대지도 보고 또 그 주위의 환경을 보면서 감동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면 하와이 한번 가보시기를 봅니다. 한국에선 백문의 부절견이라 아무리 얘기를 100번 들어도 한 번 가는 것보다도 못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 교포들께서 가셔서 문선명 총재의 기반도 보시고 또 일본에 살면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복잡했던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희 사무실에 가끔 찾아오시는 장철욱 하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집에 하도 오래 해가지고 가봤더니 아파트에 전체가 그림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 집에서 문을 열어보면 후지산이 보입니다. 후지산을 보면서 조국의 통일을 생각하고 또 화합되고 서로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스위스처럼 중립국가가 돼가지고 그래 해서 대한민국이 누구 하나 죽지 않고 통일 조국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림을 그리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림의 세계가 너무 심오해서 제가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철욱 회장님 하가님 집에 갔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아티스트라기도 하고요. 한때는 NHK와 관계되면서 일도 하신 유명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25일은 경상북도 도민 신년가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소감은 최 회장님의 말씀도 좋았지만 그분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돼가지고 서로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고 격려하고 또 대한민국도 염려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살아야 하는 거구나.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분들하고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공연하게 이 1월 25일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설날을 이분들하고 지내면서 참 내가 부모 같은 분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 노래 부른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한 분이 남편이 일본 분이고 부인은 경상도 사람인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슴 아프게 노래는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무의 나라에서 살면서 느꼈던 것 그 노래 한마디로 남편이 일본 사람이니까 남편이 불렀는데 그 부인을 위로하면서 손잡고 노래하는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민회가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도민회가 발전하면 결국은 민족 정서가 움직이고 거기에는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도민회에 가면은 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한 피줄이요 또 한 느낌이 똑같기 때문에 도민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도민회를 만나면서 또 도민회 사무국장님 그리고 부인 회장님들 그리고 이게 의장님들 단장님 만나보니까 정말로 그 뚜렷한 국가관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참 도민회가 발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강대국의 일본의 부활이란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은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최근에 일본이 헌법을 고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요시다 수상이 선언했던 그 내용은 냉전 시대에는 얘기가 맞았지만은 지금 일본이 이제 G3가 되니까 3가 되니까 세계에 뭔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좌절한 순간도 있지만 또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주변국이 바뀌기 때문에 미국이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본도 이제 테러나 뭐 전쟁 위험 방지나 또 뿐만 아니라 뭐 안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는 것도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포들도 이런 흐름이 바뀌는데 당신네들은 안 돼. 헌법을 고치지 마라. 이렇게 하기 이전에 일본도 헌법 구조를 재해석할 때 정말 동북아에 우리 교포들이 존재감을 가지시고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없는 시대라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주변국은 뭐 생가구 열도 문제라든가 이게 또 뭐 독도나 위안부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세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와 어깨를 마주 하면서 또 이게 안보 문제를 담당해야 하잖아요. 미국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치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포 여러분들이 한일 관계의 문제를 잘 연결해 주셔서 한일이 정말 발전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사기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고사기는 일본말로 고직이라고 그러지요. 일본 역사책인데 한국과 일본의 어떤 면에서는 원칙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아테지라고 하는데 아테지라는 것은 말하는 거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본뜻하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 내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 아테지라고 되는데 이 아테지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결국은 이 일본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문제가 수수께끼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연구하시고 그래서 일본과 간격이 여러 가지 멀어진 것을 좁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사 재검정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일본의 5대 민족. 이 보면은 일본은 야마토, 아이노, 류큐, 니부후, 우이, 루타 이렇게 다섯 민족이 하나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어떤 면에서 다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한국에서 루트가 한반도에서 온 루트가 있고 중국에서도 온 루트가 있고 저 다른 뭐 이스라엘 땅에서도 온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내가 강의 들어가니까 일본 사람들 페르시아만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들이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일본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일본과 대화 나누기 좋은 것 같고요. 교포님들께서 참 한국의 이런 내용들을 자꾸 전해줌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 시대에 GHQ라 하죠. 사령부 시대 그때의 일본 초동 국민학교에 국사 교과서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천황의 은혜 아래 국민은 모두 즐겁게 살았습니다. 반도에서 온 사람도 자기 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겠지요. 그대로 정착해서 정부에서 이름이나 직업 땅을 받아 좋은 일본 국민이 되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정부에 크게 쓰여져 그 아이와 그 손자 오래 섬긴 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하고 일본이 원래는 사이가 좋았다. 그리고 이 일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지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만 보면 나빴던 시기보다도 좋은 시기가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에, 저희 평화통일연합에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조소환 씨라고요. 고베 사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임재종의 대본산에서 수행에 전념하며 대학에 입학하여 문학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배운 고사기와 일본 서기의 신화편에 기록되어 등장하는 다카마 가하라가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 한국의 내 할아버지 땅이 아닐까 하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카마 가하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가고시마를 가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보면 천손이 왔다. 하늘에서 온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왔다고 본인은 생각한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평통하고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기사를 전해 줄까 합니다. 보란티아 활동에 있어서 왜 당신은 보란티아를 하느냐 하고 18세에서부터 24세를 물어봤는데 그때 일본이 난또 낳고가 이제 거의 30, 한 3, 4%, 그다음에 무슨 난또 낳고란 거는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좋을 것이다. 평등하고 가면 뭔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될까? 그 약혼이 이것이 거의 1%, 2% 빠지는 31%, 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모다치를 도모다치의 권유에서 왔다. 이것인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놓고 보면 봉사하는 사람도 봉사해서 무슨 어떤 결과를 얻는 것보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평등하고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평등하고 있다 보면 한일 문제를 좀 하나 되게 하는 운동도 하고 남북을 위해서 민당과 조청년이 하나 될 수 있는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가정이 뭐냐?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부부가 중심으로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자녀들을 잘 다독거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누군가 위해서 그리고 남이 모르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SNS를 많이 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야리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은 오늘 시간상 여러분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12월 28일 날 역시 한학자 총재께서 미국에서 기독교 성직자들을 모아놓고 노엘 존소 주교가 한영사는 가운데서 또 아프리카에서 사무엘 하데베 선지자가 와서 축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문선명 선생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가정운동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뭐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화통일연합 여러분들 다 메시아가 돼가지고요. 주변의 사람들의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래서 그 노중에 성의대 보고회가 있었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이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또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평화운동이 많이 벌어졌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1월달 두 번째 보고회를 마치고요. 2월달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